네, 한국 디지털 미디어학교의 남승환 교사입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은요, 학교 밖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한 그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어떤 창업 마인드를 함양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회 성격상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함양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IT 창업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야, 무슨 청소년이 창업을 하냐 하면서 사실 아직도 이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나름의 결론은 뭐냐면 청소년기에 충분히 창업을 해서 성공 신화로 이어져 갈 수가 있고, 솔직히 이어져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소년기에 창업했었던 경험이 차후에 다시금 실전 창업을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IT 분야의 최근 변화 추이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글이 10년 동안에 세계 브랜드 가치 1위 기업으로 우뚝 섰죠.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약 2배에 달하는 그런 기업으로 섰고요. 또 최근에는 구글에 이어서 알리바바가 소프트 IT 업체 2위로 급약 등극하는 이런 시대가 펼쳐졌고요.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00대 브랜드 순위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약 50%가 IT 기업이 올라서 있고요. 그 중에 1위부터 4위까지도 당연히 IT 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세계 IT 변화의 흐름을 주축을 가진 CEO들을 보면은 대부분 외국 사례들 보면은 20대 초반에 다들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0대 초반에 대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창업해야겠다 이렇게 했냐는 거죠. 청소년기 때부터 이런 창업적인 기업가 정신이 함양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학교는 좀 특성화고등학교지만 학생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학교 때 내신 성적 비교해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상위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서 IT 실적도 좋은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축사 때 서울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쟁력 있는 창업은 똑똑한 아이들이 좀 창업을 해야 된다.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런 게 저희 학교의 이제 목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들 뭐 다 대학 중퇴했네, 대학 졸업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를 보면 다 스탠포드, 하버드 이런 데 중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상당히 IT 쪽에서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학교, 우리나라 대표적인 CEO들입니다. 이분들도 20대나 30대 초반에 창업을 했고요. 대부분 서울대와 카이스트 대학원 재학 시절에 창업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변화 추이에서 또 이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다. 아이디어와 IT 기술이 만났을 때 억만장자로 등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단편적인 예죠. 인스타그램 지난해 1조 1000억의 매각 페이스북에서 인수해서 되게 유명했었고요. 또 서문이라고 하는 간단한 앱이지만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학 교수님의 인공지능 기술을 같이 접목시켜서 야후에서 330억 원에 인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IT 업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학교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보시면은 외국은 대부분 20대 때 창업을 하지만 IT 쪽은 10대에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자체 목표를 가지고 실제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창업한 사례로 신문이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인재상 받았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 올해 거는 아직 정리를 못 했고요. 작년 기준 했을 때 실제 재학생들이 13명이 사업자 등록 내고, 수익을 올려본 친구들도 있고, 수익은 없지만 실제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내서, 자기 동아리를 실전 경험해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졸업생 대표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명인데요. 위트 스튜디오라고 해서 김대욱이라는 학생인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실 패키지 산업 분야에 되게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디자인 프로그램 어시스터하고요,
또 하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그걸 별도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업에 성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 네이버 라인에서 인수를 했어요. 이 친구 기업을, 유망 기업으로 보고 또 유망한 인재다 해서, 인수를 하는 이러한 결과들을 실제로 낼 수 있었고요. 굵직굵직한 수상 실적들만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 보면은 대한민국 인재상, 올림피아드 대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 이런 상들을 받았고요. 특히 올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신기회 공모전에 일반인들까지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대상을 저희 학생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받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신문 방송 보도 자료고요. 이거는 연초에 있었던 KTV에서 한국 정책 방송에서 비주쿨과 관련돼서 인터뷰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돈만 많이 버는 게 아이디어 가지고 그럼 청소년들한테 돈만 많이 벌게 하는 게 뭐 기업가 정신이냐라고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잘하고 아이디어 좋고 기술 좋고 한 아이들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오히려 열정이 더 이렇게 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하나의 사업화시켜 나가는 그런 수업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학생들의 열정에다가 어느 부분이 플러스 돼야지 과연 올바른 기업가로 양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별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이분 요새 TV에 나와서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TV 나오기 전부터 김웅용 씨 잊혀진 천재에서 IQ 210 이분의 삶을 추적하면서 과연 학생들이 가져가야 될 적성, 내가 원하는 길, 안철수 박사와 같이 살아온 길들을 보면서 적성과 인생 목표에 대해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꿈과 열정입니다. 저 왼쪽 위에 보이는 거는 울트라 마라토너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뛰기 위해서 자기 생발톱을 이렇게 뽑는 그런 열정들, 자기 인고의, 각고의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업 시간에 병행해서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고요. 또 자기 혁신 잠재력,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죽음의 선상까지 최선을 다할 때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승부 또는 독수리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혁신과 잠재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맨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야마다 회장입니다. 미라이공업, 또 최춘선 할아버지, 소방관 기도, 뭐 기타 등등의 사례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인생의 가치와 사명,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죽는데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상상력과 아이디어. 지금 나온 것들이 제가 명명한 퀴즈 광고 시간이거든요. 맨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무슨 광고일 것 같습니까? 세 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그럼 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20곡에 넘듯이 12곡에 넘듯이 이렇게 가면서 광고들 정답을 맞춰가서 학생들의 굳어있던 두뇌를 이렇게 좀 상상력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학생들과.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인터넷 들어가서 미래라고 하는 두 글자만이라도 검색을 해봐라. 앞으로 닥쳐올 기술들이나 기타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준비할 때 자기주도적인 삶과 삶이 연결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제 제출했었던 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자가 무엇이냐, 부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냈었던 건데요. 학생들이 낸 겁니다. 21세기에 과연 진정하게 이렇게, 돈만 가진 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하고 싶은 것들, 자기 꿈, 사회적 활동,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자는 이렇게 한비야, 워런 버핏,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친구는 같지만 다른 두 부자들 해서 공동 창업자죠. 한 명은 현직 CEO로 활동을 했었고요. 한 명은 같은 공동 창업자지만 교육계에 투신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하는 교육자로서의 사명의 삶. 그러니까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삶의 목표가 틀린 거죠. 네, 또 같은 기업가입니다. 같은 프로그래머지만 한 명은 카피라이트, 한 명은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면서 어떠한 좋은 것은 공유되어야 된다. 좋은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기업인이잖아요.
차이점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진정한 부의 가치와 기업가가 어떤 것이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과제를 정리해서 내면서 자기 가치를 이렇게 가다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기존 그 밖에 이제 비주쿨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간략히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테마인데요. 창업 마인드 교육과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창업팀 육성, 지역 선도 창업 지원 활성화 이렇게 세 개인데요. 창업 마인드 교육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교육 과정이 창업 마인드 과정에 포함되는 거고요.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팀 운영은 동아리, 창업 동아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저희가 630명인데 630명 중에 한 150명에서 많을 때는 200명 정도 창업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 테마는 지역 학교들, 비주쿨 학교들과 같이 연합된 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방과 후 시간에 이렇게 주당 1시간씩에서 아이디어 내는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전문가 초청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특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기타 많은 체험 학습들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타 다른 학교들 발표한 내용하고 거의 뭐 같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비주쿨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 동아리 모집에서부터 운영 결과 내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모집 공고를 내면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나가서지 않고요. 자기 동아리가 대학에서 동아리원 뽑는 것처럼 동아리원들이 교실 다니면서 다 게시하고 자기들끼리 면접 봐서 동아리 구성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모집 공고 되면 나와서 자기들 한 해 창업 동아리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에서 선정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멘토링 해주면서 연말에 종합 페스티벌 때 부스 전시하고 연말에 동아리 성과 발표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22개 동아리를 이렇게 운영했었던 내용이 되고요. 여기 이제 사업계획서 발표회 3월에 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졸업생까지 와서 이렇게 같이 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아리 활동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요거는 학생 자치 세미나라고 해서요. 그 동아리 학생들끼리 주제를 정하고 발표자도 정하고 모집 인원도 정해서 발표하는 그 학생 자치 세미나라고 명명된 세미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저희가 이제 개교한 지 한 12년 됐는데요. 졸업생들이 아직 성인으로 돼서 완전히 나가지 않았지만 대학생이나 창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와서 동아리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되면 이렇게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부스 전시를 하면서 연합 동아리 페스티벌을 합니다. 전시, 교육, 공모, 체험 분야로 해서요. 하루 종일 우리 학교 플러스 인근 학교들까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아리 체육관 내 동아리 부스 설치된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외부 산학기관들 초청해서 같이 연합 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예비창업팀 비즈니스 모델 발표대회를 이렇게 대강당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아리들 각 포스터가 되겠고요. 연말이 되면 이제 각 동아리별로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됐습니다 해서 보고서를 내고요. 요게 보이는 거는 저희가 청년 프론티어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실전 창업을 위해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로는 저희 학교만 선정이 돼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나서 정산 처리한 그 전 과정을 모아놓은 그런 파일 처리 되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으로요. 저희가 앱 창작토도 고등학교 최초로 운영을 했고요. 이때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교사까지 저희가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 운영하는 정보과학 영재학급을 운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청년 프론티어 사업을 2년 동안 운영해서 13개 팀을 실제 창업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지만 실제로 산학 간 연계성을 가지고 또 졸업생 멘토들을 통해서 졸업생 중에 변리사 도 있고 또 실전 창업한 친구도 있고 해서요.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멘토 역할까지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같은 경우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제가 한 역할 중에 좀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중점적으로
시간 투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특강 하시는 분들 섭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고등학교 현장에서 특강을 해보니까 네, 시간 됐나요? 네, 실제로 해보니까 학생들은 진짜 창업했었던 경험담을 듣는 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이 다 저희 학교 와서 특강을 해 주셨고, 특강뿐이 아니라 저희 학교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실제로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이분들한테 인큐베이팅 받거나 해서 실제 창업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아까 네이버 라인에서 인수한 경우도 권도균 대표님이 프라이머에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을 해줘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졸업자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창업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례가 되겠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